베테랑 기장의 마지막 비행이 시작되던 그날, 그런데 한 8살 소년 승객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시베리아의 폭설 속에서 펼쳐진 기적 같은 이야기. 30년 비행 경력의 기장은 과연 모든 승객의 생명과 희망을 지켜낼 수 있을까? 감동 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활주로의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새벽 4시, 기장 김도연은 마지막 출근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지나던 공항의 길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손바닥에 베어든 칼날 같은 한기가 그의 마지막 비행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활주로에 서 있는 대한항공 K9-2편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묵직하게 서 있었다. 김도연은 거대한 항공기를 바라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조종했던 수많은 비행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의 열정, 중년의 책임감, 그리고 이제는 은퇴를 앞둔 노련한 기장으로서의 마지막 순간.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승무원들은 이미 기내에서 탑승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무장 이미경은 김도연의 마지막 비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평소보다 더욱 세심하게 준비를 점검했다. 객실은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고 승무원들의 발소리만이 가끔 객실을 울렸다. 첫 탑승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승객이 있었다. 8살 소년 민호와 그의 어머니 박서연이었다. 민호는 3개월 전 프랑스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정기검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민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맑고 생기 있었다. 어머니 박서연은 아들의 상태를 걱정하는 듯 계속해서 민호의 얼굴을 살폈다. 승객들이 모두 탑승하고 이륙 준비가 시작되었다. 김도연은 조종석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30년의 경험이 무색하지 않게 정확하고 신중했다. 부조종사 정민수는 존경하는 선배의 마지막 비행이라는 것을 알기에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점검에 임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엔진의 굉음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륙하는 순간 김도연의 가슴 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이 교차했다.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높여갔고 인천의 불빛은 점점 작아져 갔다. 순항 고도에 오른 후 기내는 평온했다.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일부는 기내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창가에 앉아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옆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며칠간의 병원 검진으로 지친 듯했다. 사무장 이미경은 객실을 순회하며 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민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어린 승객이기에 그의 건강 상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이미경은 민호에게 다가가 상태를 물었고 민호는 밝은 미소로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었다. 비행이 중반을 향해 가는 순간 민호의 얼굴색이 갑자기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옆자리에서 잠들어 있던 어머니는 아들의 이상한 기색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본 순간 박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들의 어깨를 잡은 손이 떨렸다. 민호는 이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박서연은 황급히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버튼 소리로 이어졌다.
사무장 이미경이 신속하게 달려왔다. 상황을 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객실 내 의료진 호출 방송이 곧바로 시작되었다. 기내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잠들어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고 객실은 불안한 웅성거림으로 채워졌다. 다행히도 37열에 앉아있던 승객 중 한 명이 심장 전문이었다. 장현우 의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왔다. 그의 움직임은 신속했지만 침착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문가다운 모습이었다. 장현우는 재빨리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진찰이 이어지는 동안 박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프랑스에서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모든 검사 결과도 양호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늘 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직감이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장현우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졌다. 민호의 맥박은 불규칙했고 호흡은 더욱 가빠졌다. 이식받은 심장에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다. 비행기에 구비된 의료 장비로는 한계가 있었다. 산소 호흡기를 연결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민호의 상태는 악화되어 갔다. 사무장 이미경은 상황을 조종실에 보고했다. 김도연은 비행 경로를 확인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는 3시간. 하지만 민호의 상태로 봤을 때 그때까지 버티기는 힘들어 보였다. 시베리아 상공이었다. 아래로는 광활한 설원과 작은 도시들이 보였다. 장현우는 민호의 상태를 최대한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기내에 있는 모든 의료용품을 동원했다. 다른 승객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의약품을 내어주었다. 한 승객은 러시아어를 할 줄 안다며 자원했고 또 다른 승객은 시베리아 현지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다며 연락을 취했다. 조종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이어졌다. 김도연은 30년간의 비행 경험 중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연료를 버리고 회항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시베리아의 작은 공항에 착륙을 시도할 것인가. 결정은 신중해야 했다. 한 아이의 생명이 그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부조종사 정민수는 각종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다. 시베리아 상공의 날씨는 좋지 않았다. 폭설이 예보되어 있었고 시야 확보도 어려웠다. 더구나 근처의 소도시 공항은 이런 대형 항공기가 착륙하기에는 규모가 작았다. 모든 조건이 최악이었다. 이미경은 객실에서 승객들을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민호의 주변 좌석 승객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의료진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었다. 승객들은 놀랍게도 큰 불평 없이 협조했다. 오히려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인간의 생명 앞에서 모든 불편함은 사소한 것이 되어버렸다. 김도연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었다. 레이더 화면에는 크고 작은 눈 구름들이 가득했다. 시베리아의 겨울은 특히 혹독했다. 이대로 몇 시간을 더 비행하기에는 민호의 상태가 너무 위험해 보였다. 그는 마지막 비행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장현우 의사가 조종실로 들어왔다. 그의 의료복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민호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고 혈압도 불안정했다. 장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상태로는 3시간을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김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베리아의 작은 도시 야쿠츠크가 가장 가까운 착륙 지점이었다. 활주로는 짧았고 폭설이 예보되어 있었다. 대형 여객기가 착륙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김도연은 결단을 내렸다. 러시아 관제탑과의 교신이 시작되었다. 승객 중 한 명이었던 러시아어 통역가 안나가 통신을 도왔다. 야쿠츠크 공항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다.
활주로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도 전력을 다해 돕기로 했다. 공항의 모든 설비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객실에서는 이미경이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비상 착륙을 위해 모든 수화물을 고정하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했다. 놀랍게도 승객들의 반응은 차분했다. 오히려 민호와 그의 어머니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인간의 생명 앞에서 모든 불편은 사소한 것이 되어버렸다. 부조종사 정민수는 연료를 최대한 비워냈다. 무게를 줄여야 짧은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었다. 하늘에서 연료를 버리는 동안 눈발이 점점 거세졌다. 바람도 강해졌다. 최악의 기상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다. 민호의 호흡은 더욱 가빠졌다. 장현우는 산소 마스크를 고정하면서도 계속해서 맥박을 확인했다. 박서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기도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주변의 승객들도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 야쿠츠크 공항이 시야에 들어왔다. 눈보라 속에서 활주로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김도연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30년의 비행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듯 그의 손길은 침착했다. 관제탑에서는 계속해서 기상 정보를 보내왔다. 활주로의 마찰 개수, 풍속, 시정거리. 모든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승객들이 숨을 죽였다. 착륙 바퀴가 내려갔다. 눈보라가 창문을 때렸다. 김도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이미경은 객실의 승객들에게 충격 자세를 취하도록 안내했다. 활주로가 가까워졌다. 기체의 떨림이 더욱 거세졌다. 시베리아의 혹한이 비행기 전체를 감쌌다. 착륙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초. 그 순간 김도연의 머릿속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이 찾아왔다. 30년간의 비행 생활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었다. 착륙 순간 비행기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의 충격이 객실 전체로 전해졌다. 김도연은 전신의 힘을 다해 항공기를 제어했다. 짧은 활주로를 감안해 최대한의 제동력을 가했다. 비행기는 눈보라 속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전진했다. 승객들은 숨을 죽인 채 긴장된 순간을 견뎌냈다. 활주로 끝이 가까워졌다. 김도연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비행기의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빨랐다. 부조종사 정민수도 비상제동장치를 작동시켰다. 마지막 순간 비행기는 겨우 활주로 끝에서 멈춰섰다. 객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불가능해 보였던 착륙이 기적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즉시 비행기로 올라왔다. 야쿠츠크의 의료진들은 혹한 속에서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박서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함께 차에 올랐다. 장현우 의사도 동행했다. 러시아 의료진과의 소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공항 대합실로 이동한 승객들은 모두 지친 기색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았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뿌듯함이었다. 이미경은 승객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나눠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야쿠츠크 병원은 작았지만 의료진의 실력은 훌륭했다. 민호의 상태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심장도 적절한 치료로 진정되기 시작했다. 박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장현우는 현지 의료진과 함께 민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다.
공항에서는 김도연이 러시아 항공 당국과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비상 착륙에 대한 모든 절차를 문서화해야 했다. 정민수는 기체의 상태를 점검했다. 다행히 착륙 과정에서 심각한 손상은 없었다. 그러나 폭설로 인해 당분간 이륙은 불가능해 보였다. 시간이 흐르고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민호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었다는 것이었다. 현지 병원의 신속한 대응이 효과적이었다. 박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통역을 도왔던 안나는 그녀의 감사 인사를 러시아어로 전했다. 이 소식은 곧 대합실의 승객들에게도 전해졌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옆자리의 외국인 승객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미소를 주고받았다. 국적과 문화를 넘어선 인간의 순간이었다. 김도연은 조종실에서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비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 그것은 30년 비행 생활의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이미경은 승객들에게 임시 숙소로 이동할 준비를 안내했다. 날씨가 호전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특별한 경험을 함께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시베리아의 혹한 속에서 인간의 따뜻함이 꽃피우고 있었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 특별기가 착륙했다. 야쿠츠크에서의 일주일은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다. 폭설이 그치기를 기다리는 동안 승객들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낯선 시베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그들은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현지 병원의 정성 어린 치료와 장현우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덕분이었다. 러시아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민호를 돌보았고 그들의 전문성은 놀라웠다. 박서연은 매일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통역을 맡았던 안나는 이제 박서연의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비행기가 멈추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공항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다. 시베리아에서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미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어 있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감행했고 모든 승객이 하나 되어 그 순간을 함께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김도연의 마지막 비행은 그의 경력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그의 용기 있는 결단과 뛰어난 조종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항공사는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다. 하지만 김도연에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었다. 바로 민호의 해맑은 웃음이었다. 박서연은 아들과 함께 김도연을 찾아왔다. 민호는 수줍은 목소리로 종이 비행기를 건넸다. 그 위에는 서툰 글씨로 우리의 영웅 기장님께라고 적혀 있었다. 김도연은 그 종이 비행기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30년간의 비행 생활에서 받은 그 어떤 훈장보다 소중한 선물이었다. 이미경은 승무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비행은 그들에게도 특별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들의 전문성과 인간미는 많은 승객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러시아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그들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장현우는 민호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우연히 탑승한 비행기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민호의 주치의가 되기로 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민호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승객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야쿠츠크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다. 한 승객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한 가족이에요. 김도연은 마지막으로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30년간 그가 비행했던 하늘이 더없이 푸르렀다. 그의 마지막 비행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한 생명을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그 순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김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위로 종이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날아오르고 있었다. 김도연의 비상 착륙 사건은 항공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제항공연맹은 그의 용기 있는 결단과 뛰어난 조종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열악한 기상 조건에서 대형 여객기를 작은 공항에 착륙시킨 기술은 많은 조종사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항공안전교육교재에는 이 사례가 주요 참고 사례로 실리게 되었다. 은퇴식 날 공항에는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동료들은 김도연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야쿠츠크 비상 착륙 당시의 승객들도 여러 참석했다. 민호는 특별히 제작된 기장 모자를 선물했다. 모자에는 우리의 영원한 기장님이라는 문구가 수놓아져 있었다. 이미경은 승무원들을 대표해 소감을 발표했다.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승객들을 이끈 김도연의 리더십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부조종사 정민수는 스승이자 동료로서 김도연과 함께한 시간들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러시아 야쿠츠크 병원의 의료진들도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그들은 김도연의 결단이 없었다면 민호를 살릴 수 없었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안나는 그들의 메시지를 한국어로 통역했고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은퇴 후 김도연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항공안전교육원에서 젊은 조종사들을 가르쳐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30년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쁨이었다. 민호는 왕쾌 후 종종 김도연을 찾아왔다. 그의 꿈은 이제 파일럿이 되는 것이었다. 김도연은 민호에게 비행의 원리와 조종사의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었다. 종이 비행기를 접으며 나누는 그들의 대화는 늘 웃음과 배움으로 가득했다. 장현우 의사는 민호의 사례를 국제의학 저널에 발표했다. 고도의 압력 변화가 심장 이식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였다. 이 논문은 항공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 1년 후 야쿠츠크의 의료진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민호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한국의 의료진들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계기로 두 나라의 의료진들은 정기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위기의 순간에 맺어진 인연이 새로운 협력의 기회로 발전한 것이다. 당시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매년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자신들을 야쿠츠크 패밀리라고 불렀다. 국적과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은 서로를 진정한 가족처럼 대했다. 매년 모임에서 그들은 당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인간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비행교육원에서 강의하던 어느 날 김도연은 창밖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지막 비행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 생명을 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그 순간은 이제 더 큰 희망의 이야기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감동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